반갑습니다. 이제 요새 오늘 이제 지나고 나면은 이제 추석 연휴가 다가오죠. 연휴가 다가오니까 제 마음이 굉장히 편안하고 한 주 쉴 것 같으니까 편안해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복잡해요? 왜 복잡해요? 할 일이 많구만요. 뭐 식구들 만나고, 저는 식구도 안 만나고, 그러니까 제 홀로 인생이에요. 홀로 인생이니까 사실은 이제 그래서 한데, 복잡하시구나, 모두요. 앞으로 이제 모두 식구들 만나고, 또 뭐 그런 얘기들 다 들어줘야 되고, 하기야 뭐 지금 계속 지금 국가에서나 교단에서도 말이죠. 이번 추석 연휴에 뭐 하라고 하는 그 뭐 지시가 지금 많이 내려오더라고요. 교당에서도 많이 그러죠. 다 듣고 있죠. 내가 뭔가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다 이제 그렇게 이제 이번 연휴에 지금 어떻게 이제 만나갖고 친구들 만나가지고 어떻게 해라. 뭐 이제 그런 것이 뭔가요 게시판에 계속 떠들어니까요. 자, 그런데 자, 일 있을 때, 일 없을 때. 그러니까요. 이게 사람에 따라서 일 있을 때, 일 없을 때가 다 달라지는구만요. 저는 사실은요, 앞으로 오는 추석 연휴는 일이 없을 때예요. 없을 때니까 태평세월이에요. 아주 편안하게 살랍니다. 근데 여러분들 일 있을 때구만요. 그러니까 연휴가 이제 오히려 일이 있을 때고. 근데 이것이 말이죠. 이 두 가지가,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면, 일 있을 때는 뭔가 동이죠. 그러죠? 동 아닙니까? 그럼 일 없을 때는 뭡니까? 정이죠. 동정이에요. 동정. 그러면 우리 소태현 대통령이 뭐라 그랬습니까? 동정. 일이요. 하나다. 동과 정이 하나다. 그래서 동정일여가 되자면은 동정일여가 되자면은요. 일 없을 때, 정할 때, 있을 때 깃털을 이어서 깃털을 본다 이 말이죠. 깃털을 봐갖고 동을 준비하죠. 동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를 다 해놨잖아요. 자, 우리 준비 다 해놓읍시다. 아니, 가족들 오고 누구 식구들 만나고 하면은 뭐를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도 저 강의 끝나고 나서 저도 누구 하나 만나기로 지금 약속해놨어요. 몇 시에 온다고. 그래서 이 사람을 만나면 어쩔까 하다가 만나면은 내가 어떻게 해야겠다. 그 이제 준비 딱 해놓고 왔습니다, 지금요. 제가 동력이 일을 잘했죠? 일 없을 때 준비 잘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에 온 선물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요거를 주면 좋겠다. 그거 딱 준비해놨거든요. 이 깃털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우리는 말이죠. 일상생활 속에서요. 이것이요.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정일여거든요. 동과 정이 하나로 이제 우리가 일여로 이제 통하는 이런 이제 생활을 이제 해야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요. 소태현 대형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할 때는 동을 준비하라 그랬죠? 준비하라 그랬어요. 또 동할 때는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정할 때의 심경을 가져라. 정할 때 심경을 가져라. 이 말은 뭔 말입니까? 일 없을 때 한간 그런 심경으로 그 일을 해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요, 저는요, 지금 항상 말입니다요. 밥 먹고 나면은 제가 해야 될 일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일을 못하고 말이죠. 다른 일들이 생길 때는 또 좀 마음에 걸려요. 걸리지만 또 그런 일들이 다가오면은 그런 일대로 그 일은 해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저 역할을 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요, 항상 말입니다. 준비를 하고
정할 때는 동할 때를 준비를 하는 것이 이거 이 말이죠. 정할 때 공부의 핵심이다 이 말이죠. 그리고 또 동할 때는 말이죠. 뭔가 하면 정할 때의 심경을 가져야 돼. 심경을 가진다 이 말은 한간 마음을 가지라 이 말이죠. 그 동에 얽매이지 말아라 이 말 아닙니까? 동에 얽매이면은요, 그 동에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생과 부처의 차이는 뭔가 하면요, 동할 때 말입니다요. 그 동에 그냥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동에 떨어지기 때문에요, 정할 때의 한가한 그 심경을 놓아버리고 그냥 그 동에 말이죠, 같이 휩싸여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뭔가 마냥 중생들의 삶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말이죠, 준비를 우리 소태단 대종사님께서는 철저하게 하셨기 때문에 동정간에 말이죠, 정말로 이것이요, 통하지 않는 것이 없이 말이죠,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이제 정리가 돼서 우리가 이제 나갔다 하는 것을 이제 여기서 이제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상시응용 주의사항 제1조가 뭡니까? 상시응용 주의사항 제1조. 응용하기 전에 미리 준비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자, 상시응용 주의사항 제1조예요. 제1조. 응용하기 전 준비. 이게 기틀 준비하는 것이죠. 그래서 상시응용 주의사항 제1조를 말이죠, 일상생활 속에서 제대로 실천하면은 일을 당해서 준비를 다 해놨기 때문에 이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그 일에 끌리지 않는다 이 말이죠. 이런 이제 실천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이런 이제 연마는 공부를 이제 우리가 이제 해 나가야 되는데요. 자, 그러면은 다음으로 들어가 가지고 이제 소태단 대종사님께서 여기서요, 좀 이 폐품이요. 어찌 좀 폐품 이용들 잘 하십니까? 잘 안 돼요? 자, 근데 요새 포장이 너무 포장들이요, 너무 과대하죠? 거창하죠? 포장들이요. 그러니까 참 그거를 어떻게处理하려는가?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잘하면은 상품 가치가 높아지고 돈을 이제 더 받을 수 있겠죠. 또 포장을 잘못하면은 상품 가치가 낮아지죠.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욕망 때문에 그런 거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요새 말이죠, 이제 추석이 되고 하니까요, 택배가 이제 가끔 오잖아요. 택배가 이제 오는데, 택배가 오는데 여기서도 오고 저기서도 오고 이제 온다 이 말이죠. 오면은요, 이제 내가 이제 쓸 수 있는 거 오면은 내가 쓰고, 내가 쓸 수 없는 것 오면은 또 이제 뭐 옆에다가 주면은 참 주는 거 참 좋대요. 도와주니까요,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참 그러더라고요. 아무리 친하고 한다 하더라도요, 딱 단절해 버리면 안 돼요. 그렇게 참말로 하여간 이제 내가 예를 들어 그러면 다 들겠는데요. 자, 이제 그거 못하겠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이제 뭔가면요, 폐품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건 또 버려야 될 거 아닙니까? 버리는데요, 버리면 또 그걸 또
버리는 장소가 있잖아요. 우리 원론도 지금 그 버리는 장소가 있거든요. 거기까지 내가 가야 돼요. 그러니까 식사하러 갈 때마다 이제 포장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내가 이제 쓰고 포장했던 거 이제 이게 버릴 것은요. 가지고 지금 가서 갖다 이제 지금 저 폐품 창고가 있거든요. 그거다 갖다 이제 갖다 놓으면은 이제 또 이제 원론에 이제 직원들이 그걸 정리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이제 폐품 이용이에요. 자, 그런데 소태단대 용사님께서 이 장에서 어떻게 하냐면 이 폐품이 아니라 정품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랬죠? 정품으로 폐품이. 그러니까요, 우리가 말입니다. 쓰레기를 버리면서 이 쓰레기가 진짜 쓰레기인가, 또 한 번 더 사용할 수 있는 쓰레기인가, 그것에 대한 분석과 판단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렇죠? 이 쓰레기를 버릴 때 이 쓰레기가 한 번 더 쓸 수 있는가? 안 그러면은 이제 전혀 못 쓰고 그냥 버릴 것인가? 이 분석과 판단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야지만 이 말이죠. 폐품 이용이 제대로 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지금 이 장에서 이제 폐품 이용이 이제 이렇게 잘 활용되는 이제 근데 그러면 이것을 저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폐품을 이용하는 것도 이것도 말이죠. 이용할 수 있는 이것도 그 사람이 가진 하나의 능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가진 하나의 능력이에요. 능력이 있는 사람, 또 지혜가 있는 사람은 말이죠. 그 폐품을 완전히 그냥 폐품으로만 취급하고 버리고 그러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것을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용처 찾아내요. 용처를 찾아낸다. 그래서 찾아내가지고 그 용처에다가 제대로 써준다 이 말이죠. 그래서 소태단 대종사님께서는 이런 경우가 많았다 그러셨죠. 실시품 2장에서 폐품이 오히려 성한 물건처럼 쓰여지는 그런 경우가 많았다. 이렇게 지금 이제 말씀을 지금 하셨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문제는 이제 폐품인데요. 이제 폐품은요. 이 폐품은 폐품으로만 이제 이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폐품과 안폐품을 이제 잘 구별을 해야 돼요. 안폐품.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이제 구별할 줄 아는데 문제는요. 물건만 폐품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과 단체도 뭐가 있습니까? 폐품과 안폐품이 있다 이 말이죠. 사람과 단체도 사람이 폐품에 대해서 되겠습니까? 단체가 폐품이 돼서 되겠습니까? 아니죠. 보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데 있어서 어떤 사람은 단체를 폐품화 시킨 사람도 있죠? 참말로. 아이고, 간사님은 정말. 본인도 폐품 되어버렸어요. 자, 이게요. 자, 집단과 단체. 자, 그러면 그래서 단체, 조직. 자, 이것도 말이죠. 이게 폐품이 되는 거예요. 폐품화 되는 거예요.
단체와 조직도 폐포화되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단체와 조직이 폐포화되면은 이 폐포화된 단체와 조직을 정품으로 바꾸는 능력이 누가 있습니까?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아이고, 사람이 들어가야죠. 그러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사람 중에서도 누굽니까? 지도자구만요. 하타님 지도자 맞아요. 예, 지도자. 지도자에 따라 가지고 그 단체 집단이 폐품이냐 안 폐품이냐가 결정돼 버리는 거예요. 그 조직 자체가요. 자, 하나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요. 아이고, 참 어떤 사람은 뭐 다음 뉴스를 제가 검색을 하다 보니까 자기 아내를 죽여가지고 냉장고에다 갖다 몇 개월을 갖다 집어넣는 사람이 있대요. 봤어요? 아이고, 세상에 말입니다. 그게 뭔, 아이고, 인간으로서 할 그 노릇이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더라니까요. 자, 완전히 사람을 말이죠. 폐품 취급하듯이 했죠. 그때 폐품도 그렇게 취급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 인간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요, 이 폐품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폐품은요, 정말 이게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어떤 사고와 어떤 그 생각을 가지고. 그래서 사람이 한 말입니다. 한 번요, 욕심이 발동해가지고요, 한 번 또 성질이 나가지고요, 뒤바뀌고 하면요, 눈에 보이는 것이 없는 모양이죠. 그런가요? 그래서 이런 지금 이제 시대적 상황들을 우리가 이제 지금 이제 대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은요, 내가 이제 하나의 요새 이제 신문 칼럼을 보고 이제 느낀 이제 내용인데요. 자, 이제 이번에 이제 내가 직접 이게 이제 이것이요. 레리 핑크 회장이라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레리 핑크 회장. 이게 미국 사람이 같죠? 레리 핑크 회장이라는 사람이 이제 있는데요. 이 사람이 이제 뭔가 하면 굉장히 이제 부자겠죠. 부자고 또 뭔가 하면요, 이 경영의 마인드도 확실하게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경영의 마인드, 이제 경영의 마인드가 확실하게 있는 그런 이제 레리 핑크 회장인데, 이제 레리 핑크 회장이요, 지금 이제 이게 CEO인데요. 이제 이 사람이 이번에 이제 선언을 했어요. 이제 뭔 선언을 했는가 하면요, 한국을 우리나라를 말이죠. 이제 어떻게 지금 이 사람이 선언을 했는가 하면요, 한국을 어떻게 이제 만들려고 하는가 하면요, 한국의 인공지능과 재생에너지의
인공지능과 재생 에너지의 그 센터로 만들겠다. 한국을요, 인공지능과 재생에너지의 센터로 만들겠다. 제가요, 이걸 보고요, 눈이 번쩍 떠 있어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엄청난 지금 자본을 갖고 있는 회사예요. 그 회사의 CEO가 말이죠, 한국을 말이죠, 인공지능과 재생에너지의 센터로 만들겠다. 이 말은 엄청난 선언이죠. 그래갖고요, 이게 말이죠, 뭘 했는가 하면요, 이게 지금 그 MOU를 체결했어요. MOU가 뭡니까? 하겠다고 하는 체결을 했다 이 말 아닙니까? 그 하면은 그 MOU대로 말이죠, 이제 서서히 실행할 거 아닙니까? 실행을 하면은 한국이 뭐가 되는가 하면요, 인공지능과 재생에너지의 센터가 된다. 될 것이다 이 말이죠. 제가요, 이 기사를 보고 말입니다, 눈이 번쩍 떠 있어요. 눈이 번쩍 떠 있는데 왜 그런가 하면요, 우리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저 지금요, 금강산 다녀오시면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세계 정신의 지도국이라 그랬죠. 어변성룡이 되고. 이런 방향으로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갑자기 오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가 말이죠, 어변성룡으로 가야 되고, 세계 정신의 지도국으로 하나가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가야 되는데 이 두 가지는요, 제가 볼 때 이번에 체결한 MOU 체결에 이 두 가지는요, 인공지능과 재생에너지의 센터가 될 것이다 하는 이 지금 CEO의 지금 이 말은 그와 같은 과정으로 가는 하나의 발걸음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작이 되는 거죠. 이런 시작을 통해 갖고 말이죠, 우리 한국이 말이죠, 어변성룡이 되고 세계정신의 지도국으로 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볼 때요, 서서히 말이죠, 우리가 이제 이런 이제 방향으로 가는데, 사실은요,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요, 우리가 이제 좀 그 대국적인 입장에서 봅시다. 한국이요, 80년 전에 한국이 어떤 나라였습니까? 80년 전 폐품이었죠. 80년 전 일제의 압제하에서 사는 식민지 아니었습니까? 식민지였죠. 80년 전에 식민지였다 이 말이죠. 그러면 폐품 아닙니까? 그 폐품이 이렇게 되면은 어찌 됩니까? 안 폐품이 되죠. 그래서 말입니다요, 우리가요, 이 폐품이라고 하는 것이 물건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하나의 집단과 단체, 또 사람, 그에도 다 적용이 된다 이 말이죠. 이 폐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요, 폐품이 오히려 성한 물건처럼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이미 한국이 어떻게 될까를 다 얘기를 하셨죠. 이게 뭔가 막 기태를 보신 거 아닙니까? 금강산 다녀오셔가지고 기태를 보신 것이죠. 그 기태를 받고 한국이 이렇게 될 것이다 하셨거든요. 그 되는 현장에 현재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하나하나 이렇게 단계를 밟아가고 있다.
그렇게 보입니까? 우리는 행복해요. 그런 과정. 행복합니까? 성령 되는 과정을 보고 있으니까. 예. 이렇게 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랬어요. 참 우리가 이제 이런 걸 볼 때 정말로 우리가요. 그래서 전 대단히 참 식민지의 폐품 속에서 우리는 말이죠. 다시 우리가 이제 뭐라 한가면 우리나라가 이제 정품으로 정품으로 지금 이제 다시 이제 탈바꿈하는 이런 이제 현상 속에서 이제 살아가고 있다 이제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내가 이제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이렇게 지금 돼가고 있는데 또 이제 다른 측면에서 조금 제가 이제 오늘 또 말씀을 드릴게요. 한국이 지금 처하고 있는 종교 현상, 현상을 이제 한번 살펴봅시다요. 자, 종교가요. 이번에 어느 종교 난리 났죠? 안 그랬습니까? 자, 종교 현상. 근데 내가 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도 한국이라고 하는 것은요. 종교타원주의가 심화된 사회라 그랬죠? 한국은요. 정말로 아주 특징 중에서 특징이 종교타원주의가 심화된 사회예요. 한국. 그래서 한국만큼 많은 종교, 다종교가 지금 이제 이렇게 공존하고 있는 국가가 별로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사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종교다원주의가 조금 어려운 말로 쓰면은 심화된 사회라고 제가 이제 그렇게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그 속에서 뭔가 하면요, 종교 천재가 많이 나타나요. 천재들이 나타나요. 종교 천재들이 나타나죠? 아니, 눈에 안 보입니까, 우리요? 어떤 사람들 다 지금 종교 천재 때문에 계속 새로운 종교를 만들어내잖아요. 참말로 하여간 참, 예, 지금 종교는 얘기를 안 해야 되는데 신천지 얘기 들어보셨죠? 신천지가 요 전라도도 많다네요. 왜 상위를 다 신청을 많이 있나 봐요. 예. 어제 밤에도 합창을 보는데 아웃라고. 예. 그럼요. 흰 옷 입고 밑엔 검은 옷 입고. 자, 근데 이게 이제 이 본부가 어딘지 아십니까? 본부가 어딘지 아시냐고요? 신천지. 예, 그 신천지를 만든 사람이 어디서 나온지 아십니까? 경상북도 청도. 청도가 청도 가보셨습니까? 연탄님 청도 못 가봤지? 가봤어요? 그 땀나는 비 봤어요? 땀나는 비. 비에서 땀나는 비. 사명대사 비. 예, 비석요. 국가에 뭔 일이 생기면은 비석에서 땀이 줄줄 흘러요. 그것이 사명대사 비예요. 사명대사가 어떤 사람입니까? 임진왜란 때. 그렇죠. 일본에 갔잖아요. 삼정성들은 다 어디 가고 하나의
비구에게 나라의 운명을 맡겨서 나를 일본으로 보낸다. 멋지죠? 그래갖고요, 서명대사가 정말로 임진왜란 그 6년간 말입니다요, 수모를 겪으면서 그걸 전체적으로 삼정성들은 다 어디 가고 말이죠, 하나의 비구에게 나라의 운명을 맡겨서 나를 보낸다, 이렇게 지금 시를 지으면서 갔다니까요. 가가지고 와가지고 했는데 그 비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그 지금 청도에 있어요. 근데 국가에 뭔 일이 있으면 땀이 나요. 그러면 그거 가보면은요, 땀을 나는데, 언제 뭐 4.19가 날 때 땀이 한 마리 났다, 5.16이 날 때 땀이 얼마 났다 하는 것이 전부 다 기록으로 남아있다니까. 그러면 그 땀을 어떻게 측정을 하는가 하면요, 땀이 나기 시작하면요, 광목으로 갖고 비신을 딱 덮어요. 그러면 그게 축축해지죠? 그러면 그걸 또 쫙 걷어갖고 짜요. 또 갖고 또 지쳐요. 또 하면 또 축축해지죠? 또 짜요. 이래 갖고는 그것이 뭔가 뭐 2대, 3대, 5대, 한 말 나오겠죠? 이렇게 갖고는 다 그게 기록이 지금 남아있다니까요. 그러면 왜 그러겠습니까? 왜 사명대사 비에서 땀이 나겠어요? 국가에 뭔 난이 있으면 사명대사가 국가를 위하는 그 충절, 그것이 말이죠, 어디에 어려 있는가 하면 비신에 어려 있어요. 그거 비신에 어려 있어 갖고 국가에 뭔 난이 있으면 땀이 나버리는 거예요. 이해 갑니까? 저 가갖고 그 기록도 다 봤어요. 청도 얘기하다. 그게 그 비신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청도에 있다니까. 자, 그래서 종교적 천재들. 그러니까요, 이게 말이죠, 이 종교가 말이죠, 이게 제대로 자기 종교의 역할을 하면은, 그 종교가 종교 역할을 제대로 하면은 종교가 뭐가 됩니까? 자, 그래서 우리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 종교와 정치를 어떻게 비유하셨죠? 그렇죠. 수레의 2바퀴와 같다. 한 바퀴만 있어도 안 되죠. 2바퀴가 같이 돌아가야 되는 거요. 그리고 우리 정산열애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당신의 정책 중에서 뭐가 있는가 하면요, 첫째가 교제정비예요, 정산스승님께서는요. 2번째가 뭔가 하면요, 정교동심. 정교동심이 뭡니까? 정치와 종교가 하나야 된다. 4대 경륜 중에 2번째입니다. 첫째는 교제정비예요. 당신이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해야 될 첫째의 경륜이 뭔가 하면요, 교제정비예요. 교제정비요. 그래서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일제의 압제 속에서 다 못한 그 교제를 완벽하게 당신이 말이죠, 다시 정비하는 거예요. 그것이 첫째의 경륜이에요. 당신의 경륜이에요. 그래서 5만 년 대운의 우리 교단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말이죠, 이 교제를 잘 정비해놔야만이, 그래, 보시오. 성인이 오면은 도가 어디에 있다 그랬습니까? 제가 성인에 있죠. 성인이 가면 도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경전이 이렇게 소중하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첫째의 경륜이 교제 정비였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이제 2번째가 이것이 정교동심이거든요. 보세요. 그래서요, 원불교는 이 땅에 왜 탄생했느냐 이 말이죠. 종교가 종교 역할을 제대로 해가지고 인류의 모든, 인류가 아니라 이 세계를 말이죠, 지구촌 세계 나가서는 우주 전체를 말이죠, 뭐로 하는가 하면요, 하나의 계백의 새 시대로 이끌어갈 수 있는 주역을
우리 교단이 담당해야 된다 이 말이죠. 이런 교단을 우리 소태단장님께서 세워주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교동심이거든요. 근데 제가 왜 이렇게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게 나가갖고 이게 잘못되면은요, 이 종교도요, 잘못되면은 뭐가 되겠습니까? 폐품이죠. 폐품 종교도 될 수 있겠죠? 종교가 종교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다른 영역과 모든 것을 침범해가지고 인간 세계 속에서 오히려 혼탁한 혼란을 초래하는 그런 역할을 할 때 그 종교를 우리는 뭔가 하면 폐품화된 종교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 그래서 종교다원주의가 심화되면은요, 종교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종교가 오히려 말이죠, 종교 역할을 못하는 폐품화된 종교도 생길 수 있다 이 말이죠. 자, 이제 이런 이제 일들이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이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 이제 아니겠느냐, 이제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정교동심을 우리 정산 종사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해방 이후에 당신이 최초에 하신 일이 뭡니까? 그렇죠. 전제동포 구호사업. 참, 이게 말입니다요. 종교가 해야 될 역할과 일을 제대로 한 거 아닙니까? 제대로 한 그 신뢰를 우리 정산 서정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해 주신가 하면요, 전제동포 구호사업으로 보여주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전제동포 구호사업과 같은 이와 같은 역할을 누가 해야 되는가 하면 종교가 해야 된다 이 말이죠. 물론 정치도 거기에 참여해야겠죠. 해야 되지만도 종교가 제대로 된 종교이면 이런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역할을 우리가 제대로 잘 했기 때문에 우리 그 대가로 우리가 말이죠, 일제가 지금 점령하고 있었던 그와 같은 절들을 우리가 다 인수받았다 그랬죠? 인수받아갖고 서울교당이 됐다. 이제 지난번 제가 이제 그 강의 시간에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래서 이제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지금 저는요, 이제 우리가 앞으로 우리가 이제 지금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이제 이 종교 역할을 우리가 이제 제대로 이제 해야 되는데요. 지금요, 지금 이게 뭐냐, 제가 이건 이제 하는데, 이게 뭡니까? 전문은 픽스 아메리카 시대. 전문은 픽스 아메리카 시대. 뭔 말입니까? 아이, 저 정사님, 뭔 말씀? 예? 하하하, 미국이 몰라, 이거 맞아. 전문은 픽스 아메리카 시대. 자, 이것이 말이죠, 이 내용이에요. 여기 뭐냐면 이 칼럼 제목이에요. 전문은 픽스 아메리카 시대. 제목 멋지죠?
그러면 이 내용이 무엇인가 알겠죠? 자, 이것을요, 이제 전문은 픽스 아메리카 시대인데요. 이게 이제 이것이요. 그 1970년대에만 하더라도요. 1970년대만 하더라도요. 세계 총생산의 3분의 1을 어디서 했는가 하면 미국이 했어요. (1970년대만) 하더라도요, 전 세계 생산의 3분의 1을 미국에서 했다 이 말이죠. 대단하죠? 그러니까 제가 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인류가 맞이하는 4가지 위기 중에서 마지막 4번째가 뭐죠? 아이, 연타님 뭐요? 불평등. 이게 불평등이죠? 이게 불평등 아닙니까? 참, 3분의 1이 지금 미국이에요. 미국에서 했다. 그러면은요, 3분의 2를 전 세계가 나누어서 가졌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불평등이죠? 이 불평등 현상이 심화된 모습이 이렇게 나타났다 이 말이죠. 1970년대만 하더라도요, 이제 이렇게 됐는데, 지금은 말이죠. 이것이 이제 어떻게 됐는가 하면, 지금이 3분의 1이 지금 얼마 된가 하면 4분의 1. 미국이 땅이 크죠? 땅 안 큽니까? 그리고 사람도 많죠? 근데 4분의 1로 줄었어요. 지금요. 이게 이제 4분의 1로 줄었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4분의 3은 전 세계가 다 같이 나눠 간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보세요. 30년 만에 자, 70년대와 지금하고 40년입니까? 40년이죠? 아니, 40년이 50년이요. 50년이죠. 자, 50년. 50년 만에 이게 뭔가 하면 전문은 픽스 아메리카가 지금 서서히 오고 있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제가 전에 얘기했었다. 폴 케네디 교수가 앞으로 세계 문화와 역사의 중심이 어디로 간다 그랬죠? 동북아시아. 예, 동북아시아. 그런데 그전에는 어디에 있었다 그랬죠? 미국에 있었죠? 그게 미국에 있은 것이 이게 뭔가 하면 이렇게 됐다 이 말이죠. 이렇기 때문에 이게 역사와 문화의 중심이에요. 중심에 실제가 이렇게 됐다. 총생산의 3분의 1이 미국에서 생산했다 이 말이죠. 자, 그런데 지금은 이제 4분의 1로 줄어버렸어요. 자, 줄어버렸을 때 이게 지금 4분의 3이 지금 다른 데서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서서히 지금 역사와 문화의 중심이 동북아로 오는데, 아까 제가요, AI와 재생에너지의 센터를 한국에다 만들고 있다 그랬죠? 보세요. 한국이 말입니다요. 미래 시대에 어떻게 되는, 그러니까 이런 기틀을 말이죠. 우리는 미리 예견을 하고, 자, 보시. 제가요, 우리 교단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 교단도 미래의 세상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의 기틀을 봐가지고 미리 준비해야겠죠? 그래야 안 되겠습니까? 미리 준비해야 된다 이 말이죠. 미리 준비하지 않는 교단으로 전락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교단이 뭐로 됩니까? 폐품되죠. 그렇게 폐품되지 말자 이 말이죠. 그러면 폐품이 되지 말자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교단을 말이죠. 정말로 완성품으로 만들어 가야 된다 이 말이죠. 그 완성품으로 만들어 가는 것은 우리 이미 소태단 대종사님께서는 후천계백의 새로운 시대에 적합한 포부와 경륜, 사상과 이념 그것을 밝혀주셨죠. 밝혀주신 그 포부와 이념과 사상을 말이죠. 지금의 시대의 트렌드에 맞게 재해석해내고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도요. 해석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그 해석한 내용을 말이죠. 사회적 실천을 통해서 우리가 실천할 때 우리 원불교가 말이죠. 다시 말이죠. 정품화돼 가지고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선구적 역할을 해갈 것이 아니겠느냐. 자, 우리요. 폐품 되지 맙시다. 세점 되지 말고 정품이 돼야 되고 정품이 돼야 되면은 된 데 있어서는 소탄대원이 어떻게 하셨냐? 깃털을 보셨다 그랬죠. 그 깃털이 말이면 물질이 계백되니 정신을 계백하자. 그 큰 깃털이거든. 그래서 정신계백의 기치를 우리가 높이 들고 그 정신계백의 기치 아래서 우리가 말이죠. 인류의 미래의 역사를 우리가 이끌어가는 원불교로 다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가 마련해 나갑니다. 그런 의무와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죠. 그래서 이 방송 강의를 듣는 모든 사람들이 말이죠. 그런 의무와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그와 같은 노력들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합니다.